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두 개씩 있는데 8개 중 5개를 택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단 같은 종류 인형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5개를 고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겹치는 인형이 반드시 있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케이스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두 개다 이거지. 누군가가. 그럼 어느 인형이 두 개일까요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어? 그걸 생각해 보면. 얘가 두 개가, 이 두 개가 포함된다. 얘가 포함된다. 얘가 포함된다. 얘가 포함된다. 몇 가지? 네 가지. 네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인형이 두 개가 있어요가 된 거야. 네 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이걸 다 골랐네. 그러고 나면 어떤 선택이 일어나는 거야?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냐.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지. 이게 겹치는 인형이 뭐일 때? 한 종류일 때의 경우에 쓰는 거야. 그럼 5개를 고르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어? 겹치는 인형이, 그러니까 두 개 모두 선택된 인형이 두 종류일 때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 종류의 인형이 두 개 모두 선택됐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까를 또 생각해 봐. 그럼 몇 가지일까?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어.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어. 이렇게 두 가지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접 셀 수도 있지만 아까 이게 왜 네 가지인 거지? 네 종류의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모두 골랐어요의 뜻인 거잖아. 그러면 두 종류의 인형 네 개가 골렸어요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C2가 되는 거지. 6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가지의 경우 중에 대표 케이스로 두 종류의 인형을 이렇게 네 개를 골랐다. 이제 남은 작업이 뭐가 남은 거야? 요 중에 하나를 고를 거냐? 요 중에 하나를 고를 거냐가 되는 거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두 가지. 얘를 고른다 또는 얘를 고른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이 멘트가 뭐냐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가 한 가지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는 얘가 뭐 여기 바느질이 더 있어 이렇게. 바느질이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그땐 두 가지가 돼. 그러니까 같은 것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이 뜻이 되니까 한 가지였다. 이 뜻. 그래서 요 마지막 과정도 두 가지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같은 거에서 고르냐, 다른 거에서 고르냐를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이제 식사하러 갈비집 같은 데 가면 다 먹고 나오면 박하사탕, 사탕이 많이 갖춰진 고깃집들이 많이 있거든. 그럼 어떤 집은 서로 다른 맛 사탕들을 막 이렇게 단지에 넣어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다 박하사탕, 똑같은 사탕만 안에 넣어놓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상상해봐. 같은 것이 5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2개를 고른대. 같은 거에서 2개를 고른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그냥 2개 고르는 거야. 얘랑 골랐던, 얘랑 골랐던, 어느 2개를 골랐던, 그 결과는 그냥 얘 한 가지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서로 달라. 그러니까 얘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다른 애에서 2개를 고르면 그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게 OC가 돼. 그러니까 NCR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같은 거에서 고른다라고 하는 거는 경우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경우는 결과가 같다. 한 가지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 문제 중에 의자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의자가 4개가 있다. 똑같이 생긴 의자 4개가 있어.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면 한 가지. 응? 한 가지. 근데 여기 사람을 4명을 앉혀. 4명을 앉히면 몇 가지인 거야?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사람이 앉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느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가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그게 4P4가 되는 거야. 의자만 노는 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차이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의자가 5개가 있는데, 빈 의자, 서로 똑같은 의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람을 2명을 앉힐 거야. 5개의 의자가 있는데 2명이 앉을 거야. 자, 그러면 2명 앉는 방법은 뭘까요? 응? 2명이 여기 앉을 거야. 가짓수가 식으로 뭘까요? 응? A, B 두 사람이 앉을 거야. 5자리 중에 몇 자리 앉힐 거야? 2자리 앉힐 거야. 순서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가 앞에냐, B가 앞에냐, 순서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 순서가 고려되는 거야. A, B 앉는 거랑 B, A 앉는 게 다른 경우잖아. 순서가 고려된다는 건 그게 순열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5자리에서 2사람을 앉는 순서를 고려한 배열이니까 그게 뭐가 돼? OP2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방식이. OP인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런 말을 해. 자, 그러면 2명이 앉을 건데 2사람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달라져요. 빈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둘이 이웃하지 않게 앉으라는 소리야. 이웃하지 않게 했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웃하지 않게를 지금의 빈 의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건 이거예요. 자, 남자 2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어. 자, 이 5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건데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남학생은 이웃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웃하지 않게 자리 배치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자리 배치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자 3명을 먼저 자리 배치를 합니다. 자, 여자 3명 자리 배치했어요. 몇 가지야? 3P3, 3팩토리얼이야. 그러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4군데 중에 2군데 자리 배치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 얼마야? 4P2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5개의 빈 의자가 있고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 2명에다가 빈 의자가 3인 거지. 여자가 3이었는데 그게 빈 의자 3입니다로 바뀐 거야, 의미가. 그러면 이 2사람에게는 의자를 엉덩이에 붙여놨다고 상상을 해. 엉덩이에 붙였어. 붙인 채로 이렇게 다닐 거야. 그래서 딱 앉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이 빈 의자 3개죠. 그러면 빈 의자 3개를 먼저 자리 배치하는 거야. 의자 3개를 자리 배치한다. 이게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똑같은 의자니까 어떻게 놔든 그냥 3개 놨어.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간격을 상상하면 안 돼. 간격이 아니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의자를 엉덩이에 붙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다? 4군데죠. 얼마야? 4P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의자로 자리 배치했어요 하고 서로 다른 3사람을 자리 배치했어요. 여기만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어요. 자, 602번. 남녀 15명의 모임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럼 3명을 뽑는다. 그럼 3명 그냥 뽑는데요. 전체 가짓수는 몇 가지입니까? 15, C, 3. 얘가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일단 조건 없는. 자, 일대 여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러면 여학생이 포함된 인원을 가지고 케이스를 만들면 여학생이 0명, 1명, 2명, 3명 포함됐어요. 이렇게 4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여학생만 생각하면 그럼 그 중에 적어도 1명 포함됐어요를 이렇게 구할 거냐?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얘를 뺄 거냐? 이 선택인 거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하겠죠? 그럼 여학생 00이라는 소리는 남학생이 모두 뽑혔다 이 소리지. 자, 그러면 남학생 수를 구하세요. N명. 그럼 남학생만으로 대표 3명 뽑았어요. NC3. 그렇게 했더니 그 가짓수가 몇 가지다? 445예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가 나왔을 땐 이 반대의 경우를 떠올리자. 602번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603번 같은 문제가
거의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 조건이 많고 길어. 학교 시험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 배치를 잘 못합니다. 시험지 자체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주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많이 더 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림과 같이 9개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칸이 있고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2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 서로 다른 가로줄. 가로줄이 A, B, C가 있어요. 서로 다른 가로줄에서 2개를 고른다. 그 다음 서로 다른 세로줄에서 2개를 고른다. 서로 다른 세로줄. 서로 다른 세로줄에서도 2개를 고른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1번 골랐으면 4번. 이거 안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고른다. 자, 문제의 뜻은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예를 들어 1과 5를 선택하는 것은 만족시키지만 3과 9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 2개를 고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로든 세로든 2줄을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 그지? 뭐부터 할래? 세로에서 2줄을 고른다부터 할까? 이 중에 2줄을 골라. 몇 가지야? 3, C, 2지. 3, C, 2. 그럼 여기 셋 중에 2줄을 골랐어. 그 중에 2줄 고른 게 A하고 B 가로줄을 골랐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세로줄 2개를 골라야 돼. 서로 다른 세로줄 2개. 그럼 이건 그냥 해도 되지요. 일명 노가다 방식으로. 1번과 골랐어. 1번과 5번. 1번과 6번. 2가지. 다음은 2번과 4번. 2번과 6번. 2가지. 다음은 3번과 1번. 3번과 5번. 2가지. 총 몇 가지? 6가지. 3C 곱하기 되겠습니까? 둘 골랐기 때문에 그 경우가 이 정도에서는 그냥 써도 되는 거야. 직접 간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실상 계산하는 건 별게 없는 거잖아. 열심히 잘 읽어서 내가 해야 될 방법이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란 뜻이에요. 604번. 자, 5개의 선분이 모여서 별을 만들었는데, 자, 이때 서로 다른 직선 개수, 서로 다른 삼각형 개수. 자, 직선과 삼각형입니다. 직선부터 해봅시다. 직선. 자, 일단 점이 10개니까 10, C, 2에서 빼자. 자, 요 직선당 모두 점이 4개씩 있어요. 한 선분당. 거기에서 2개 고른 경우 몇 개? 5개. 하지만 선분은 몇 개가 확실히 있다? 직선은 5개. 자, 요게 직선 개수 M이고요. 자, 삼각형 개수 10, C, 3에서 빼자. 한 직선에서 3개 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4C, 3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되겠니? 요게 N. 자, 605번입니다. 자, ABC.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한 4개의 선분을 그리고요. A와 BC 위에 4개의 선분을 그리고요. AB 위에 3점과 선분 AC 위에 3점으로 가로 방향 3줄을 다음과 같이 그려냈대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선들만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선들만으로. 그러면 점의 선택을 해야 될까? 선의 선택을 해야 될까? 선으로 아까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처럼 선의 선택을 할지 그냥 삼각형처럼 점의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삼각형을 막 그려봐 이렇게. 삼각형을 여기서 막 그려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이런 식의 삼각형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누구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A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랬던 요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된 거지? 가로 방향 줄이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지? 세로 방향 줄이 두 개가 있어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가로 방향에 줄이 하나 있는 거고 세로 방향에 줄이 두 개가 있다. 이해됩니까? 그럼 가로 방향의 줄을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가로 방향의 줄. 점이야, 선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게 가로 방향의 선이 확정이 나는 거고, 요 세로 방향의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몇 개를 골라? 두 개를 고르면 그 중에 두 개 고른 거 요거 가로 하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다. 이 뜻인 거야. 도형을 만들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접근을 아이디어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실력의 이게 질문번호네요. 606번. 직선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직선을 구할 때 이게 지금 점만 찍혀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탈피가 돼야 돼요. 자, 주로 문제는요, 여기에 선을 이렇게 더 그려서 주기도 합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있든 없든 우리의 접근은 똑같은 방식인데,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 전체 12C 2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러면 일직선상에서 겹쳐지는 선, 직선을 보면 자, 가로 방향에서 선택합니다. 요게 4C2. 그런 거 몇 개? 3줄. 플러스 3을 할 거야. 그 다음, 세로 방향. 세로 방향에 요게 3C2가 4줄. 플러스 4를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도 얘네들이 겹칩니다.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줄이 아니고 8줄이에요. 점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중복된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요.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 이렇게 그림으로 처음 시작은 어디였어? 그림으로 주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냥 선이 없으면 오히려 이게 대각선이 더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처음에 직사각형에서 점을 줄 때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줬을 때도 대각선으로의 선을 그릴 수 있음. 점을 선택할 거니까 대각선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게 606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07번과 8번도 한번 아이디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선들이 3개 방향으로 좀 뻗쳐 있어요. 자, 이때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래. 자, 평행사변형을 먼저 연습해 볼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어느 부분에서 생기냐? 요쪽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C 파트에서 평행사변형이 생겨요. A하고 B를 넘나드는 선을 잡으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에요. 평행사변형은 3개의 영역에 있습니다. 자, 3 영역에 있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A 영역에서의 평행사변형은 식이 어떻게 될까? 3C2 곱하기 4C2. B 영역에서의 평행사변형 개수는 2C2 곱하기 3C2야. C 영역은 2C2 곱하기 4C2가 되는 거야. 얘 셋을 다 더한 게 평행사변형의 개수야. 지금의 문제는 뭘 구하래?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거예요. 한 쌍.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평행인 걸 이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런 다음 나머지 한 쌍은 평행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골랐어. 이렇게 되는 거야. 평행한 것 중에 그 다음 평행이 아닌 거에서 하나씩.
자, 그러면 이쪽에서 생기는 애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평행선은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두 줄을 고르고, 그 다음, 이쪽에서 한 줄, 4개 중에 한 줄, 여기서 한 줄, 2개 중에 한 줄.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평행선은 2줄이 있으니까 2줄 중에 2줄. 그 다음, 3줄 중에 한 줄, 여기에 4줄 중에 한 줄 골라요. 이런 식이 되겠지. 평행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연상됩니까? 마지막. 1층에서 6명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 2층, 3층, 4층, 5층, 4개의 층 중 2개 층에서 각각 3명이 내립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1, 2, 3, 4, 5, 6층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6사람이 탔어. 자, 몇 사람이 탔어요? 자, 문제가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2개 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릴 층을 골라야 돼. 내릴 층을 골라요. 5개 중에 2개의 층 고르는 거야. 그게 뭐야? 5시 2야. 층을 골랐어. 그런 다음, 층을 고른 다음에 뭐 해야 돼? 3명이 내린다, 그치? 그럼 그 2개의 층을 고른 게 3층과 5층이라고 하잖아. 그럼 3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3사람이 내려야 되잖아. 그치? 내리는 3사람을 경우의 수로 표현하면 뭘까요? 6명 중에 3사람이 내려요. 6명 중에 내릴 사람 3명을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 3명 내렸어. 그러면 5층에서 내릴 때는 몇 명 있어, 지금? 3명 있지. 내리는 방법 몇 가지야? 33, 한 가지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답이 돼. 자, 지금 실력어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문제에 대한 수학적인 5C 곱하기 6C3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항상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에 가장 중요한 건 뭘 구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순서가 고려된 경우의 수를 풀 거냐,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걸 풀 거냐가 항상 제일 중요한 기준인 거야. NPR이 될 거냐, NCR이 될 거냐. 순서를 고려한다와 고려하지 않는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